자, 상상해 보세요. 어린 소녀가 완전히 낯선 세상에, 그것도 거대한 저택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모든 발걸음, 모든 시선이 다 시험인 그런 곳이죠.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중국의 4대 고전소설 홍노몽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문장 하나가 주인공 임대옥의 처지를 정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음을 써야 한다니. 왜냐? 남한테 비웃음 사지 않으려고. 모든 행동, 모든 말이 다 평가받는 그런 세계에 던져진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춤이 턱 막히지 않나요? 자, 그럼 대체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대옥이라는 소녀가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저 멀리 수도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딸을 걱정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사실상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여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바로 이 소녀가 임대옥입니다. 굉장히 총명하고 예민한데 또 늘 몸이 아픈 그런 아이예요. 이제 막 어머니 쪽 가문, 그러니까 이 가씨 집안의 엄청나게 화려한 세계로 들어서는 말 그대로 외부인인 셈이죠. 우리는 이 임대욱의 시선으로 이 거대한 세계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녀의 그 예민함과 연약함, 이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열쇠가 돼요. 자, 이제 대옥이가 드디어 그 저택에 도착합니다. 개인적인 슬픔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눈앞에 펼쳐진 이 가씨 집안의 저택, 영국부라고 불리는 이곳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압도적인 풍경에 한번 같이 빠져보시죠. 이 가문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저택이 하나가 아니에요. 영성부, 그리고 영국부. 황제가 직접 지어준 거대한 저택 두 채가 나란히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압도적인 규모, 상상이 가시나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화려하게 조각된 들보와 색칠한 기둥. 이 짧은 한 구절만으로도 대옥이가 처음 마주한 그 사치스러움, 그 장인 정신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세장에는 앵모새랑 구관조가 있고 어디선가 은은하게 옥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녀들은 전부 붉고 푸른 비단옷을 입고 돌아다니죠. 번쩍이는 황금소태, 거대한 대리석 병풍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훅 들어오니까 처음 온 대옥 입장에서는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으리으리한 저택 구경은 이쯤 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야죠. 이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여인들, 이 집안의 안주인들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집안의 최고 어른이자 정서적 중심인 외할머니, 가모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재회가 펼쳐져요. 외할머니는 죽은 딸을 쏙 빼닮은 외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면서 아이고 내 간이고 살점이야 하면서 끌어안습니다. 이 깊은 사랑이 대옥이가 이 낯선 곳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그런데 말이죠. 이 눈물의 재회 현장에 갑자기 쩌렁쩌렁한 웃음소리가 먼저 훅 들어옵니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웃음소리부터 도착한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뭔가 아주 다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 등장할 거라는 신호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늦었네요. 먼 손님 맞이를 못했군요. 바로 이 집안의 실세, 왕이봉의 등장이죠. 보세요.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모든 시선을 자기한테로 확 쏠리게 만들잖아요. 존재감이 정말 대단하죠? 이 인물이 바로 왕이봉입니다. 별명이 봉날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맵디 매운 봉이라는 뜻이에요. 별명 한번 화끈하죠? 그만큼 성격도 불같고 일처리 능력도 엄청나서 이 거대한 영국부 살림을 혼자 다 도맡아 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장부입니다. 사실상 이 집안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왕해봉을 만나고 나서 대옥이가 이 집안의 또 다른 인물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되거든요. 뭐랄까, 재앙덩어리, 혼세망왕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사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태어날 때부터 입에 옥을 물고 태어났다는 소년, 가보옥입니다. 아니, 입에 옥을 물고 태어났다고요? 벌써부터 범상치 않죠? 이 신비로운 소년이 바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드디어 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앙덩어리라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얼굴은 한가위 보름달 같고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붉고 심지어 화가 났을 때조차 눈에는 웃음기가 어려 있대요.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외모죠.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바로 이 순간, 서로를 보자마자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하고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거든요. 마치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요. 정말 신기한 건 두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욱이는 속으로 이상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보욱이도 똑같이 이 아가씨,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죠. 이건 그냥 데자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의 생각이 거울처럼 똑같잖아요. 이 만남이 운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이 운명적인 분위기는 보옥의 질문 하나로 바로 깨져버립니다. 보옥이가 대옥이한테 묻거든요. 누님도 옥이 있어요? 자기는 옥을 불고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 운명의 상대도 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대옥에게는 옥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보옥이 돌변합니다. 갑자기 이런 쓸모없는 물건은 필요 없어! 라고 소리치면서 자기 목에 걸려있던 그 소중한 옥을 확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려요. 이 옥은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자 생명줄 같은 거였거든요. 집안이 발칵 뒤집히죠. 난리가 났죠. 보옥이가 자기 명줄이나 다름없는 옥을 던져버렸으니까요. 집안 전체가 패닉에 빠지고 할머니인 가모가 필사적으로 손자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이야기를 지어내요. 아이고, 우리 대옥이도 원래 옥이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묻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보옥이가 겨우 진정하고 위기는 일단락됩니다. 자, 이렇게 대오기의 첫날이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했고 앞으로의 삶이 이 변덕스럽지만 너무나 매혹적인 소년 가보옥과 아주 단단히 얽혀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운명적이면서도 참 문제 많은 인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집안의 소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겨우 수습됐는데 저 멀리 금능성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소식이 도착해요.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설씨 가문에 어떤 사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제 이 새로운 혼돈이 가씨 집안이라는 이 위태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과연 이 사건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